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그 마크다운 블로그 만드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뭐 깊이 있는 바닥부터 이렇게 해가는 그런 건 아니고 간단하게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어, 그런 템플릿 다운받아서 실행시켜보고 그거를 간단하게 볼셀에 배포를 해보고 그게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될 거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제가 최근에 만든 GitHub 이슈를 마크다운 파일로 변환해 주는 그런 GitHub 액션을 사용하는 거까지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해볼 예정이에요. 음, 템플릿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Next.js, 마크다운 블로그 템플릿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뭐 벌셀에서 만든 그런 템플릿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모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것만으로? 그래서 이거 그냥 가져다 쓰셔도 돼요. 코드는 깃허브에 있으니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되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심지어 이 버튼을 누르면 벌셀에 바로 디플로이, 정확하게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리파지토리를 여러분 깃허브로 포크해서 가져가지면서 벌셀에 디플로이 되는 세팅까지 한 방에 해주는 되게 강력한 버튼인데,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나는 리액트가 익숙치 않다 그러면 Vue.js 마크다운 블로그 템플릿 뭐 이런 거를 써볼 수도 검색을 해보면 또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요. 오늘 제가 해보려는 거는 아스트로라는 게 있는데, 아스트로가 뭐냐면 메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리액트나 Vue.js 뭐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프레임워크. 그래서 한 웹사이트 안에 한 웹사이트를 아스트로로 빌드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뭐 리액트를 사용하고 또 일부는 뷰를 사용하고 뭐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메타 프레임워크인데, 딱히 아스트로를 써보고 싶어서라기보다 얘네가 갖고 있는 테마를 한번 써볼 생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다양한 템플릿이 있는데, 음, 일단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번 볼게요. 라이브 데모를. 이렇게 생겼구나. 굉장히 개발스럽게 생긴 테마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걸로 해볼게요. 방금 보시면은 템플릿에 테일윈드, 리액트, 타입스크립트를 썼고, 그게 이제 아스트로 위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스트로 페이퍼라는 이 블로그 테마를 써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어떻게 쓰는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나 봐요. 저는 얀을 쓰니까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이게 CLI가 귀엽네요. 자, 뉴 프로젝트 이름은 마이 아스트로 블로그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을게요. 예스. 아, 참 잘한다. 예쁘게. 아주 긴 기다림 끝에 얀 인스톨이 됐고요. 아마 이 부분은 편집해서 금방 넘어간 것 같아 보일 건데, 예스를 해주고 타입스크립트 네 뭐 써보죠. 스트릭트하게 써보고요. 다 됐대요. 그러면은 cd에서 여기로 들어가서 일단 한번 코드를 열어볼게요. 자, 일단 패키지.json부터 볼게요.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데 데브를 하면 되겠죠? 얀 데브 실행을 시켜주면 뭔가가 떴고요. 한번 열어봅니다. 똑같이 아까 봤던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프로젝트 구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소스에
컴포넌트 이게 말 그대로 컴포넌트인 것 같고 컨텐트가 방금 보던 그 마크다운 파일들 음, 이런 형태고 스키마, 에셋 이런 게 있고 레이아웃, 뭐 어바웃 레이아웃, 레이아웃, 메인, 포스트 디테일, 포스트 뭐 이런 레이아웃들이 있네요. 뭐 이거를 우리가 개발할 건 아니니까 자세하게 들여다보진 않을 거고 그러면 대강 구조는 이렇게 생긴 것 같고 뭐 보시면은 아무 글이나 눌러보면 URL이 슬래시 포스트에 그 포스트 슬러그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컨텐트에 아무 포스트나 보면 이렇게 포스트 슬러그라는 게 있죠. 이걸로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다. 지금 이 포스트의 타이틀이 아스트로 페이퍼 2.0인데 이걸 만약에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하면 바로 여기 반영되는 게 이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파일을 이 포맷에 맞게 작성을 하면은 이렇게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디자인 같은 거를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에 있는 컴포넌츠를 이제 뜯어 고치기 시작하셔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있는 그대로 글만 쓰겠다 하는 용도면은 바로 이렇게 마크다운 파일만 건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가 되게 많죠. 이 마크다운 파일 맨 위에 이렇게 빼기 3개 감싸져 있는 이쪽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프론트 매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론트 매터 검색을 해보면 이제 YML이라는 문법을 가지고 마크다운 상단에 어떤 메타 정보를 담는 일종의 약속 같은 거예요. 뭐 거창하게 프로토콜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여튼 그런 정보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건데 저 지금 보시면 뭐 디스크립션, 뭐 포스트 슬러그, 피처드, 뭐 오지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어디까지가 리콰이어드고 어디까지가 옵셔널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음, 이 테마를 만든 사람이 알겠죠? 그 사람이 뭔가 설명을 써놨을 것 같기는 한데 프론트 매터라고 검색하면 안 나와. configure add post. 자, add post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을 보면 여기 써 있네. 타이틀은 required, description, publish date time까지는 required고 그 외에는 이제 옵셔널하게 뭔가 들어가는 정보가 있나 봐요. 디폴트는 site.author 뭐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사이트라는 뭔가 변수가 어딘가 있나 보죠. config에 사이트라는 게 있네. 그럼 author는 언제 이런 식으로 하고 웹사이트 주소는 뭐가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아직 잘 모르겠고 언제 블로그 이런 식으로 일단 해놓고 그럼 이제 아까 이 글 같은 경우는 뭐가 required였지? 타이틀, 디스크립션, 퍼브, 데이트, 타임. 타이틀, 디스크립션, 약간 요렇게까지가 required고 나머지는 어, 옵셔널이니까 이렇게 지우더라도 아까 우리가 보던 페이지가 어, 페이지 not found가 떴는데 포스트 슬로그까지는 required인가 보다. 그치, 그래야지. 네, 잘 뜨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대로 한번 배포를 해볼게요. 일단 수정했던 거를 커밋을 해야죠. config 이 정도로 대강 커밋을 하고 자 리파스토리를 새로 깃허브에 생성을 해서 올리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보통 new 리파스토리 해서 설치 아니 그 오리진을 애드해서 푸시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GitHub에서 배포한 GH라는 커맨드 라인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를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리파지토리에서 gh repo create 엔터 치면은 push on existing local repository, 지금 이 리파지토리를 올릴 거니까 경로는 현재 점이고 리파지토리 네임은 저대로 가고 디스크립션 저대로고 private 리파지토리로 올릴게요. 그러면 add a remote yes, origin push yes, 그냥 어지간하면 그대로 엔터만 쳐주면 돼요. 자, 그러면 리파지토리에 가보면 이렇게 방금 만든 게 생겼네요. 자, 리파지토리가 제 계정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벌셀에 가서 배포를 해봐요. 프로젝트 가서 가장 최근 거가 이렇게 바로 위에 있죠. 되게 쉽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벌셀이라던가 넬리파이 같은 플랫폼들이 되게 잘 해주는 게 이런 프레임워크들하고 긴밀한 협업을 해서 그런 프레임워크를 쓰는 유저들이 별다른 설정을 안 해줘도 손쉽게 벌셀에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거든요. 지금 벌써 벌셀이 너 아스트로로 만들었네? 라고 디텍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설정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배포를 할 건데 이제 보면은 뭐 빌드 커맨드 아웃풋 디렉토리 이래서 제가 오버라이드를 해서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데 뭐 기본 값을 얘네가 벌써 다 채워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플로이를 누르면 이제 디플로이가 진행이 될 거고요. 백해서 보면 지금 디플로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 세팅에서 도메인이 지금 마이아스트로 블로그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아스트로 블로그 점 펄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게요. 이제 깃허브 페이지는 사실 제가 안 써본 지 꽤 오래돼 갖고 그게 주는 장점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어떤 장점을 그들이 넣었는지. 근데 어쨌든 벌셀이라던가 넬리파이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렇게 배포를 이런 플랫폼 통해서 하고 나면 나중에 얘네가 제공하는 다른 기능들을 쓸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서버리스 펑션을 추가를 한다던가, 이게 깃허브 페이지스는 완전 스태틱한 웹사이트니까 그게 애초에 불가능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도메인 이제 진짜 도메인을 구입한 거를 연결하는 것도 꽤 손쉽기 때문에 벌셀 같은 데서 배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보면은 배포가 다 완료가 됐대요. 그래서 비짓 해보면 이렇게 잘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소도 이 주소가 아닌데 다시 와서 이 주소를 클릭을 하면 네, 그 주소로 잘 들어와지는 걸 볼 수 있죠. 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포스트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아스트로 페이퍼 테스트 2.0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헤드 커밋 뭐 업데이트 컨텐츠 그다음에 푸시를 하게 되면 이제 벌셀에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디플로이먼트에 가면은 방금 업데이트 컨텐츠라는 커밋이 추가됐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빌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 같은 경우는 한 29초 걸렸으니까 뭐 지금도 특별히 큰 걸 한 게 없으니 25, 더 빨리 됐네요. 뭔가 캐싱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까 보던 이 글을 리프레시를 하면은 제목이 바뀐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럼 이렇게 됐다는 건 우리가 GitHub 리파지토리에서 예를 들면 심지어 그냥 여기에 가서 깃허브의 웹사이트 버전에서 여기서 그냥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commit directly to main branch 하거나 create new branch를 해서 풀 리퀘스트를 만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벌셀은 항상 이 리파지토리를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배포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꽤 괜찮은 셋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런데 이제 파트 2로 넘어가자면 글을 쓰기 위해서 VS 코드를 켜는 게 저는 잘 안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VS 코드를 켜는 순간 뭔가 코딩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지난번에 하다 말았던 내 블로그의 어떤 디자인이나 기능을 고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막 와서, 게다가 이제 이 UI 자체가 너무 코딩을 하던 그런 마인드셋을 막 불러오는 것 같아갖고 VS 코드로 블로그 글 쓰는 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작업을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issue to markdown이라는 GitHub 액션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리파지토리에서 이슈를 생성을 하면 그 이슈 내용을 자동으로 마크다운 파일로 컨버트 해주는 그런 GitHub 액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함으로써 글 쓰는 워크플로우를 좀 더 손쉽게 하는 걸 해볼게요. 별다르게 어려운 건 없고, 이제 Circle CI라던가 GitHub 액션 같은 이런 CI/CD 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GitHub 액션이 좀 GitHub에서 쓰기 스무스하니까 한번 이걸 가져왔어요. 제가 배포하기도 좋고 이 액션을. 그래서 여러분의 리파지토리에 이런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루트 레벨에서 이런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내용을 이거를 붙여 넣으면 돼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이 리파지토리에서 이슈의 라벨이 붙었거나 없어졌거나 할 때 이 잡이 실행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잡 이름은 issue to markdown이고, 얘는 우분투에서 돌게 되고 스텝이 몇 개 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 스텝으로는 뭐 이 리파지토리를 체크아웃하고 그 다음에 issue to markdown이라는 이 액션을 돌리고, 그 다음에 생긴 변화를 이렇게 커밋을 해서 푸시를 한다. 뭐 대강 요런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하는 설정 중 하나는 이 타입스를 레이블드 뿐만 아니라 에디티드도 넣으니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슈를 수정할 때마다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도 저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하고, 그러면 이제 퍼스널 액세스 토큰이라는 걸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 리파지토리에 제가 설명을 써놔서 뭐 자세한 설명은 이거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퍼스널 액세스 토큰을 이 퍼스널 액세스 토큰을 만들 때 주의하실 게 파인 그레인드 토큰스가 베타로 최근에 나온 거고, 클래식한 버전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클래식한 버전을 쓸 거예요. 뭐 이름은 아무거나 쓰면 되고, 익스플레이션을 노 익스플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얘네가 위험해 하지 마 뭐 이러는데, 뭐 30일 후에 이 워크플로우를 우리가 중단할 게 아니니까 리파지토리랑 워크플로우 둘 다 체크를 켜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제너레이트 해서 이 토큰을 복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이 아스트로 블로그 이 리파지토리의 세팅에 Secrets and Variables에 가서 액션에다가 New Repository Secrets로 Personal Access Token 해서 이런 값을 붙여 넣으면 됩니다.
붙여 넣으면 아까 보셨듯이 이 GitHub 액션에서 secret 점 아까 그 이름 지정했던 그 값을 이 액션으로 넘기는 거예요. 파라미터로. 네. 이 액션스 체크아웃이랑 이 액션 두 액션은 이 액세스 토큰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이슈에서 my test post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요렇게가 필수적인 어, 프론트 매터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테스트 포스트입니다. hello my 테스트 포스트 이런 식으로 일단 이슈를 생성을 하는데 깃허브에서 뭔가 문제가 났네. 다시 한번 자, 생성이 잘 됐어요. 깃허브이 이렇게 주말인데 왜 이럴까? 자, 이슈는 잘 생성이 됐죠? 약간 여기 포매팅 좀 희한해 보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내용은 잘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issue to markdown이라는 이 액션이 작동하는 건 publish라는 레이블이 붙었을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마음껏 이렇게 드래프트라고 생각을 하고 수정을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라벨로 이제 퍼블리시 해야겠다 하면은 퍼블리시라는 어, 레이블을 붙이면은 그런 순간 액션 탭에 갔을 때 새로운 워크플로우가 돌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다 돌았네요. 다 돌았으면은 커밋 목록을 보면은 독스 업데이트 컨텐츠라는 은제와 GitHub 액션이 같이 커밋한 게 있다라는 게 보이죠? 보시면 컨텐트 1 index.md라는 이런 그 마크다운 파일이 추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새 커밋이 추가됐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배포도 일어났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썼던 슬로우가 요거였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주소를 이렇게 붙여넣고 가보면 안 나오네. 자, 뭐가 틀렸을까요? my test post 한번 풀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얀 데브 해보고 post my test post가 my test post 이게 not found라고 뜨는데 자, 보시죠. 아, 그러네. 자, 한 가지 빼먹은 설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파일이 컨텐트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경로가 잘못됐죠. 지금 우리는 거기에 넣으면 안 되고 소스의 컨텐트의 블로그 아래로 넣었어야 되니까 이 마크다운 파일에서 이 액션을 우리가 컨피그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옵션 섹션에 가면은 더 자세한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제 데스티네이션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디폴트 값이 컨텐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 위드의 컨텐트 대신에 소스의 컨텐트의 블로그 하위에 생기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음, 이렇게 한번 다시 인지 를 하고 글은 아까 그 컨텐트 폴더는 지웠고
여기서 요 이슈가 아니고 이 소르기 지금 우리가 하던 마이 아스트로 블로그 이쪽의 이슈에서 이거를 이렇게 수정을 해볼게요. 수정을 하면은 다시 액션에서 새로 뭔가 돌겠죠? 잘 돈 것 같고 가장 최근 커밋을 한번 다시 보면 소스 컨텐트 블로그 1에 인덱스점 마크다운 파일이 잘 들어간 것 같은데 벌셀에서 실패를 했대요 배포에. 이제 그거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죠. cannot load front meta does not match collection schema. 스키마가 맞지 않는다고 에러를 내네요. 자, 한번 풀을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만들었던 이 이슈 투 마크다운을 사용할 때 약간의 주의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창이 너무 많아서 마이 아스트로 블로그 여기에서 이 날짜가 이렇게 따옴표가 안 돼 있으면 어, 저거를 파싱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스트로 쪽 이 템플릿이 이거 무슨 날짜인지 모르겠어 하면서 방금 에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따옴표로 다시 감싸 주겠습니다. 그러면 또 워크플로우가 돌죠. 끝났고 git 풀 해보면 날짜가 잘 고쳐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에도 가장 최근 배포에 뭔가 에러가 있네요. 매치. 여전히 뭔가 매치가 안 된대요. should be date, not string. 참 골치 아프게 하시네. 다른 날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됐다고 불평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이슈 투 마크다운 쪽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액션의 투두 아이템 중 하나가 이 날짜 관련 값을 처리하는 데 있는 이 이슈를 고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일단 요거는 이렇게 푸시를 하면 잘 빌드 컴플리티드 네, 잘 됐네요 이번엔. 아이고. 자, 그럼 아까 이 포스트가 안 열렸었는데 지금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면 네,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이슈 투 마크다운을 좀 개선을 하면은 이 템플릿과도 잘 작동을 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팅에 가면은 이슈 템플릿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쓰시면 되게 좋거든요. 뭐 예를 들면 마이 블로그 포스트, 블로그 포스트, 라이터 뉴 블로그 포스트 이런 식으로 하고 이 템플릿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그리고 라벨을 퍼블리시라고 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propose change 하면 이거를 바로 이런 커밋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플리캐스트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바로 커밋을 하면은 이게 뭐냐면 GitHub의 이슈 템플릿이라는 폴더에 블로그 포스트라는 이런 템플릿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이슈에서 뉴 이슈를 할 때 이렇게 블로그 포스트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지금 라벨은 퍼블리시라고 우리가 해놓은 게 잘 나오죠. 근데 아까 우리가 그 프론트 매러 해놓은 게 여기 안 보여요. 이게 제가 봤을 땐 깃허브의 버그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를 또 만약에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삼아서 테스트 템플릿 켠 다음에 hello this is a test 이렇게 해놓고 했을 때는 이슈에서 new 이슈 하고 테스트 템플릿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내용이 잘 들어가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블로그 포스트를 했을 때는 이게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왠지 이 깃허브에서 템플릿에 프론트 매러를 넣었을 때 얘네가 뭔가 처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건 아이폰 깃허브 앱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또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깃허브의 웹 쪽에 있는 버그 같아서 그거는 뭔가 트위터에 한번 깃허브를 멘션하면서 물어보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이런 기능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버그가 있는 것 같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이런 기능이 여러분 관리하시는 이슈를 좀 더 손쉽게 만들어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그 존재하는 되게 수많은 그런 마크다운 블로그 템플릿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직접 다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잘 만들어진 거를 가져다가 쓰시는 게 좀 생산성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편하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글 쓰는 걸 뭐 VS 코드로 하는 거 상관없다 하시면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만약에 공감이 되고 좀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이슈 투 마크다운이라는 깃허브 액션을 써서 이슈를 크리에이트하고 그걸로써 VS 코드 열지 않고 글을 쓰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가지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은 어, GitHub 이슈는 그냥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심지어 폰으로도 글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GitHub 이슈의 그 마크다운 에디터가 꽤 깔끔하게 돼 있어서 이미지 같은 것도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업로드가 꽤 손쉽고 또 아니면 클립보드에 있던 이미지도 그냥 붙여넣기 하면은 잘 업로드가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VS 코드에서 마크다운 글쓰기를 하려면 이미지 파일을 적정한 폴더에 드롭을 하고 또 그 이미지를 넣기 위한 마크다운 문법도 잘 작성을 해야 되고 좀 신경을 써야 돼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슈를 통해서 글 쓰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네, 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